예, 아까 지리학과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, 자기가 지리학과를 다니면서 관심 있었던 걸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, 여기 지금 이걸 듣는 지리학과 학생이 예전부터 내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뭘 준비해라. 아까 영어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. 이런 사람이 잘 맞는다. 혹은 이런 사람은 관심이 있어도 좀 안 맞을 것 같다.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, 일단 지리학과는 제가 그 아시아개발은행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대한 발판이었어요. 사실 지금 생각하면 25년 전에부터 해서 20년 전까지 뭘 배웠는지 사실 잘 기억 안 나거든요. 뭐 여러 가지 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. 교수님들, 네. 경제지리, 사회지리, 뭐 문화지리, 뭐 그리고 지역지리, 한국지리, 뭐 그다음 세계지리, 여러 가지 지리가 있고, 사실 지리학이라는 게 약간 정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활동에 대한 어떤 연구, 그렇게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아, 그게 지리구나. 그래서 모든 경제학도 지리가 될 수 있고 사회학도 될 수가 있고,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의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와서는.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아, 지리 그러면은 어디 되게 많이 놀러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니시잖아요. 뭐 그게 이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, 놀러 다니겠다, 세계 여기저기, 어느 나라의 수도는 뭐 이런 게 사실 지리학의, 어렸을 때 이해하는 지리학의 처음이니까. 그래서 여행은 많이 다니겠거니 하고 갔던 건데, 가서 보니까 실제로 되게 그 중요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 거예요.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에서도 사실 ADB나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어떤 그 지어진 그 공간적인 한계 내지는 환경 안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를 내지는 뭐 평등을 이룰 수 있는지, 이런 거에 대한 게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주제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서브젝트하고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관에서 공고를 내는 그런 베이컨시를 보면, 뭐 학력, 뭐 리퀘어먼트에서 보면 학력에서 지리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경제학과 지리학, 그리고 뭐 국제개발학,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죠.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에는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렐러번트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. 네, 제가 배웠던 거를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이고, 그 뒤로도 이제 들어와서 계속 그 지리학과 뭐 도시 계획도 사실 좀 관련 있고, 거기서 이제 세계 석학들이 어떤 식으로 계속 그 학문적인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, 저는 이제 그걸 안 했던 것 뿐이고, 그래서 아직 기억나는 게 많지 않은 것 뿐이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전공으로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기본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접근성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? 연관성을 이제 더 탄탄하게 하자면, 아까 말씀드린 영어, 그리고 뭐 경제학,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요새 그 뭐죠? 미디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그 개발에 관한 그런 아젠다들, 뭐 기후 변화라든가, 그 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문제들, 도시 빈민이랑, 그 다음에 슬럼, 그리고 재개발, 그리고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는 뭐 스마트 시티나 뭐 디지털 시티,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가고 있으니까,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그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
나중에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걸 안 해가지고 저는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 백그라운드가 하나는 이제 전공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그 다국적 기업이 베올리아라는 회사가 수처리를 하는 데거든요. 상하수도 처리, 상하수도를 운영하고 처리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뭐 이런 회사라서 그 남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도시개발의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거기서 일했던 경험이 카운트가 돼서 들어간 건데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학계에서 내지는 업계에서 어떤 종류의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주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. 사회적인 거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공간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측면도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그 꾸준히 팔로우하면 나중에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런 후배한테는 특별히 이 직업을 권하고 싶다. 뭐 아니면 이런 유형의 후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다. 이런 거 있을까요? 일단 일을 해보니까 뭐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, 그러니까 뭘 봐도 아 저건 뭘까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누가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걸까 뭐 이런 식의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, 그리고 그 출장이 굉장히 많거든.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반은 이제 출장인데 그래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. 근데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여행을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.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. 이거 일하다 보면 뭐 정부 부처서부터 해가지고 뭐 정부 관료들을 한 200명쯤 보거든요, 한 나라에서.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컨설턴트니 그 시공회사니 운영회사니 민간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한 500명은 되는 것 같아요, 한 나라에서. 근데 이제 그거 이름을 다 기억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데 사실 다 못하고 중요한 사람들만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체하고 그러는 건데, 사람들 만나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그 다른 다이나믹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이 많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은 딱 일하기 좋죠. 대신에 이제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고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. 왜냐면 일도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내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긴 하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도움도 빌어야 되고 뭐 법률가 그리고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그리고 뭐 환경 전문가 그다음에 그 사회학자 그리고 젠더 스페셜리스트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? 여성학. 네, 여성학 전문가? 하시는 분.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팀을 이뤄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성격도 제각각이고 전문 분야도 제각각이라서 이렇게 조율을 다 내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얽혀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 일하는 분들도 다국적인가요? 그렇죠. 네.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, 사회학자, 뭐 여성학자,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도 다 은행 안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가는 건데 다 틀리죠. 제각각이죠. 뭐 파키스탄 사람, 어디 피지 사람 뭐 이런 거 많아요. 되게 달라요.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재밌어요. 재밌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얘기 화나기도 하고 그렇죠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지리학과 학생들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리학을 공부했다는, 물론 많이 기억은 안 나지만 공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고, 그리고 연관성도 되게 깊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많이들 이 일을 하시게 되기를 바래요. 고맙습니다.